시작해도 될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일랜드 캐슬 워터파크 리조트 경영지원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성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요, 공동주택에 근무를 했었고요. 그 전에는 제가 이제 2년 동안 이제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이라는 데서 이제 기획조정실장을 하면서 서울시 오피스텔 관리 규약을 만드는 작업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관리 규약 만드는 용역을 수행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집합건물 관리 쪽하고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요. 지금 15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인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일반 과정이나 전문가 과정 부분 계속 같은 얘기들이 많이 반복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뒤돌아서 보면 또 엉뚱한 걸 또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도 같은 얘기들은 좀 할 거예요. 같은 얘기들은 좀 할 거고요. 대신에 이제 실무 차원에서 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제 좀 특별하게 얘기를 해보고요. 주상복합 문제에 대해서 조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은 집합건물 관리 규약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단 구성 및 운영하는 거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합건물이라는 거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집합건물이라는 게 보통 이렇게 구분 소유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셀 2개 이상, 2개 이상 되면 집합건물입니다. 하나면요? 집합건물 아니죠. 구분 소유권이 2개 이상이 존재해야 되죠. 그러면 2개, 10개, 100개, 150개면요? 집합건물이죠. 아파트도 다 집합건물입니다. 그런 집합 건물들 중에서 주거를 목적으로 한 150세대 이상이 되는 승강기나 아니면 난방 시설이라든지 지역 난방 이런 주요 시설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곳은 좀 특별한 케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거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모든 게 적용이 되고 그 중에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150대 이상은 의무관리 대상이다라고 해가지고 좀 더 특별한 공법으로서 강제성을 띠는 그런 케어를 하자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민사에 관한 특별법이죠. 사적자치의 원리가 보장이 되는 그런 민법 영역입니다. 그래서 관리 규약이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관리 규약을 어디서 정해주죠? 서울시면 서울시, 경기도 이런 광역 지자체 단체에서 관리 규약 준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강제성을 띠면서 이렇게 따르게끔 하는데요. 그게 이제 준칙이 이게 임의적 성격이냐 강행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재량 준칙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율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성은 없는 건데 예외적으로 공공성을 띠는 그런 조항에 대해서는 강행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또 법적으로 또 다퉈봐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논할 필요는 없고요. 좌우지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 규약은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강제성을 띠는 거고 그래서 신고 수리까지도 그 절차를 요하는 거고요. 집합건물법에서는 만들기 나름입니다. 규약을 어떻게 정하느냐. 다소 그것이 불합리하다 하더라도 사적자치의 원리에 의해서 그게 미풍양수에 큰 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법입니다. 헌법이에요. 그래서 관리규약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관리규약에 대한 얘기들 쭉 한번 보시고요.
그 집합 건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상복합으로서 주거 공간이 역시 150대 이상일 경우에는 건축법 11조에 따른 주상복합의 건물도 역시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이 되는 거는 뭐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볼까요? 규약에 대한 건 얘기했고요. 표준관리 규약이 그러면 서울시에 있느냐? 있죠. 예, 집합 건물에서도 표준관리 규약은 있습니다. 예전에 공동주택 그 관리 규약도 표준관리 규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꾸 그거는 강제성이 없는 거야. 잘 안 따르니까 관리규약 준칙으로 바꿔버렸죠. 예,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표준관리 규약은 말 그대로 그냥 참고만 할 따름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법무부에서 제정을 해가지고 각 시도의 단체로 내려줬는데 시도의 단체에서도 특별하게 손을 대지 않았어요. 특별하게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뭐 만들어가지고요. 그 안에는 관리위원장하고 관리인하고 겸직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강행 규정이냐 아니냐 막 문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럼 아까도 그 전 시간에 또 설명을 드렸다시피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정하기 나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법무부에 또 물어보니까 안 되는 건 아니다. 가급적 상가해달라 뭐 이런 정도로 질의 회신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강행이 아니고요. 집합건물법조차도 어떤 부분은 강행 규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걸 따르지 않으면 예를 들면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같은 경우는 구분 소유자의 그 지분하고 머릿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반드시 그 개정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렇지만 통상의 결의라고 하는 절반 정도 이상 과반수죠. 절반을 넘는 반수를 넘는 과반수 결의에 대해서는 규약으로 가감하게 돼 있습니다. 규약에 그런 내용이 안 나 있다 그러면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뭐 통상의 결의로 이렇게 과반수를 하는 거고요. 규약으로 그걸 좀 어느 정도 감경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줄이는데 뭐 과반수인데 그걸 10%만 받아도 되냐, 5%만 받아도 되냐, 또 너무 지나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법무부에서도 좀 법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규약 같은 경우는 4분의 3 반드시 4분의 3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강행 규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바꿀 수가 없다고 그랬고요. 이거 계속 반복되는 얘기였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실무적인 얘기 나오면 조금 더 길게 얘기하고요. 규약 변경 폐지는 4분의 3 이상의 구분 소유자. 자, 집합건물법에서는요, 관리인이 우리가 이제 그 최초에 관리 규약을 제정한다 또는 관리인을 선정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구분 소유자 몇 분의 몇이 처음에 발의를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5분의 1이죠. 5분의 1이 하는데 그 경우에만 지분이 들어가지 않고요. 머릿수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AND 조건입니다. 지분의 과반수, 또 머릿수의 과반수. 그렇게 해서 누가 한 사람이 많은 걸 소유했다 하더라도 횡포를 부리지 못하게끔 그렇게 규정을 좀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구분 소유자 5분의 1이 그 제기를 할 때 그때도 우리 그 일반 과정에서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될 수 있으면 무슨 추진위원회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구분 소유자 누구 외 몇 명 뭐 해서 쭉 연명 아예 이름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하면 전체 구분 소유자 이름을 쭉 넣어 주시라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구분 소유자 항상 권리는 구분 소유자가 있다라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를 까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위원회 결의로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나요? 자, 관리규약은 구분 소유자의 권리라고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법상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하게 돼 있지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위원회는 법으로 둘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임의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규약으로 관리위원회를 둔다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관리 규약도 없고 관리위원회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1호 안건이 관리 규약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집회를 하더라도 2호 안건 관리 규약이 일단은 성립이 되면 그 관리 규약에 따라서 관리위원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1호 안건이 관리위원 뽑는 거다 그러면 아니 관리 규약에 그 관리위원회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데 그런 관리 규약이 효력 있는 관리 규약도 형성이 안 되는데 관리위원회부터 뽑는 건 잘못됐다 해가지고 소송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겼는지 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순서가 틀리면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처음에 집합건물 시공자 관리라는 거 이제 분양자 관리에 집합건물 구조의 삶에 따른 그 시공자 관리를 하는데 구분 소유권이 매매가 이제 양도가 절반 이상이 양도가 되면은 시공자 관리를 끝내고 분양자 관리를 끝내고 이제 관리단을 형성하게끔 그 집회를 3개월 안에 집회를 열어야 되는데 집회를 연 데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예, 그냥 그대로 관리를 갑니다. 현실적으로 또 열기도 어렵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 시민들 의식이 많이 깨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안 하냐 하고 자꾸 민원을 제기합니다. 어디로 민원을 제기할까요? 서울시는 주택정책과라는 데서 이 집합건물 관리에 대해서 법적으로 꼭 만들어야 될 담당해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선도적으로 분쟁이 하도 많다 보니까 옛날에 그 맑은 아파트 만들기 그 실태 조사를 하면서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집합건물에도 굉장히 분쟁이 많은 걸 보고 이런 부분들도 좀 케어를 해야 되겠다 하고 법에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지만 이런 그 집합건물 관리 지원 제도라는 걸 좀 만들어놨습니다. 통합마당도 만들어놨고요.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뿐만 아니라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까지 매년마다 시행돼 왔던 교재라든지 또 발간했던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점유자도 관리규약 제정 개정을 의결할 수 있나요? 점유자가 할 수 있을까요? 예, 이거는 구분 소유자의 권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점유자는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규약 개정의 정족수를 규약에 달리 정할 수 있나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부분은 임의 규정이지만 이 관리규약 설정 변경 폐지는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4분의 3 이상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서면으로 받을 때는 5분의 4라고 그랬죠. 예, 5분의 4. 그래서 아까 전 시간에 강의하신 분도 그랬지만은 한 1000세대 넘어가면 뭐 1년, 2년도 걸린다라고 하는데요. 1000세대 정도 되면은 일단은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관리인은 집합건물법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규약이 없어도 됩니다. 선출하는 부분에. 그래서 관리인을 먼저 뽑으세요. 관리인을 먼저 뽑고 그 관리인으로 하여금 관리규약을 만들게, 관리규약을 제정하게끔 그런 작업을 시키면 되죠. 집합건물에서는요, 관리인이 좀 속된 말로 왕초입니다. 관리인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인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관리인 선정하는 것 가지고 서로 뭐 무력 시위도 하고,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도 없을 뿐더러 구분 소유자가 아니어도 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세입자도 관리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구분 소유자도 관리인을 할 수 있고, 외부인도 관리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인을 잘 뽑아야 된다라는 거 의문이었고요. 그 다음 거 볼까요? 관리규약 열람. 건물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관리규약을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람을 하자, 또 관리규약을 작성을 안 했다, 집회를 하게 되면 집회의장이 되는 사람이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관리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보관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규약이 설정하거나 변경됐는데 이거 나한테 굉장히 불리한 것 같아, 내 권리를 침해하는 것 같아, 이런 것을 알았을 때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결의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취소를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규약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소관청에서 한다고 그러는데요. 보통 공동주택과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시에 뭐 대부분이 공동주택과는 있는데 공동주택과가 없다 그러면 이 집합건물은 어디서 관리를 할까요? 공동주택과는 또 공동주택 의무관리 세대만 한다고 그러고 이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대부분이요. 이거는 보통 건축과에서 합니다. 예, 건축과 집합건물이니까 건축과 소관에서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심지어는 이런 부분들이 때문에 과태료 부분 이 부분을 실제로 실행하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유명무실하지 않냐, 뭐 이렇게 집합건물에 굉장히 분쟁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